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탈북 한국군 전쟁 포로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유엔의 보호 책임이 동력이 됐다고 소송 관계자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는 전쟁 포로뿐 아니라 납북자와 천안함 폭침 등 북한 정권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대신해 북한의 법적인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뒤 북한의 탄광등지에서 수십 년간 노역을 하다 탈북해 2001년 한국에 복귀한 86살의 한모 씨. 한 씨는 10일 VOA에 한국 법원이 지난 7일 자신과 또 한 명의 전쟁 포로 동료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제야 한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시대에서 강제노동한 정말 심해진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해수로 5년이에요, 5년 만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이들에 대한 강제 노역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이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미화로 17,5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는 이번 승소로 한국군 전쟁 포로의 한을 10,000분의 1 정도 풀어드렸다며 명예회복과 추가 소송의 단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판결문 첫 센텐스가 첫 문장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 역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유엔 총회가 지난 2005년 채택해 전 세계에 적용하고 있는 보호 책임이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유엔은 모든 회원국의 관련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자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 그러면 그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 지금도 억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유엔과 한국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 전쟁 중 한국군 실종자는 82,000여 명이지만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한국군 전쟁 포로는 8,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80명이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복귀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장관들이 돌아가실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산의 통일된 다음에 나를 고향에 갖다 묻혀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속한 말입니까? 그게 보통 말로 그게 표현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장은 국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20억 원, 미화로 16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절차를 이날 시작했다며 이달 안에 배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탁금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받을 돈을 경무협에 위탁한 것이란 입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망초 측은 앞으로 납북자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피해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 전후 납북자만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데 대해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북한 당국이 담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라는 중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적시한 것은 미북 대화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 당국이 향후 핵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북 위협 감소, 즉 주한미군과 전략무기 철수를 비롯해 안보 보장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과 군비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호주도 기존보다 40% 이상 급증한 군비 투자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면서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방위성 통합 막료 관부는 10일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일본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가 지난달 총 59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항공기 대응이 32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항공기 대응이 26회로 뒤를 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인 지난 5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6% 인상한 1조 2,680억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10일 일본에 대한 231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 국방전략 개정판과 군 구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존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억지 역할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기 구매 확대와 함께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핵심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중국 견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동맹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priority is to develop a coordinated strategy for our allies and partners, recognizing that these like-minded nations are an unmatched advantage that China and Russia do not have.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최근 군 현대화 목표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 위협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반드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oing to have to start to become clear, or they're going to accept the activities of China. So, Korea has a choice.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미한 동맹 관계 역시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선거에 대한 해외 단체나 개인의 개입을 방지하고 이를 당국에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 선거 개입 방지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존 국무부 기본권한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해외 선거 개입에 관여한 외국인 식별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포상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국무부 외교안보국이 관리하는 대테러 보상 프로그램이며 국제 테러나 조직 범죄, 마약 거래 활동이나 전쟁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최대 2,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 의회 상하원은 잇따라 미국 내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지목해왔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등 적국들의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한국군 예비역 대장이 10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 개전 초 거듭된 패퇴에도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을 성공적으로 사수해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다지는 데 공헌했습니다. 또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전공을 인정받아 1953년 33세의 나이로 한국군 최초로 사성 장군으로 진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백 장군은 미군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불렸으며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백 장군의 부고를 접한 주한미군 전후회는 자체 웹사이트에 고 백선엽 장군 및 대사에 측량할 수 없이 중요했던 역할이라는 제목의 조의를 올리고 백 장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